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중국이 항일전쟁 승리 70주년을 기념해서 올해 전승절 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역시 전승절 기간에 열병식에 참석하는데요. 세계 30여 명의 국가 정상이 참석하는 행사인 만큼 수도 베이징에서는 지난달 20일부터 차량 2부제를 시행해 오랜만에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중국의 대기 오염에 관해서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전승절 행사를 위해서 중국이 현재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강력한 정책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도 베이징이 대기 속의 이 오염물질을 조절하기 위해서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4일까지 이 보름 동안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정부는 베이징시에 이 대기 오염물 방출량을 지난해 대비 40% 이상 줄이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 베이징시는 물론이고 인접해 있는 텐진과 허베이성, 산시성, 허난성, 내이멍구 자치구 중에서도 이 4일까지 오염물질 배출을 전년 대비 30% 정도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 허베이성의 바오딩시도 베이징과 마찬가지로 차량 2부제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석탄 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나 제조 공장 등 12,255개의 회사가 지난달 28일부터 운영 중단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지난 주말에는 베이징에서 오랜만에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중국 환경부는 국가적인 대행사를 앞두고 인위적으로 대기 오염 개선에 나선 적이 꽤 있었습니다. 2008년에는 올림픽이 있어서 이 올림픽 블루라는 말이 있었고 지난해 11월이었죠. 에이펙이 열릴 때는 에이펙 블루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올해도 이 열병식 블루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짧은 시간 안에 좀 공기를 깨끗하게 빨리 만들고자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강력한 정책을 쓴 게 아닐까 싶은데 도대체 그 수도 베이징이 어떤 상태였길래 이렇게 강력한 정책을 쓴 건가요? 네, 이 중국 정부에서는 원래 공기질을 가지고 공기질 수치를 한 6단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평소 베이징은 평균적으로 오염 상태라고 알려져 있는 4급, 또 심각한 대기 오염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5급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뜻하는 PM2.5 농도 역시 굉장히 높은 수준을 늘 유지했는데요. 이 지난해 6월을 기준으로 PM2.5 농도가 단위 면적당 62 마이크로그램으로 이 지난해 6월과 또 지난 5월에 비해서 모두 10% 이상씩 늘어난 수치였다고 합니다. 또 이 중국 환경부에 따르면요, 베이징의 대기 오염 측정 결과는 7월 한 달 중 35% 정도만 기준치에 부합해서 조사 대상이었던 74개 도시 중에 65위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 같은 이 베이징시의 대기 오염 원인은 과도한 오존 농도가 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대기 오염이 때문에 악화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인근에 있는 허베이성 내의 6개 도시 역시 중국 10대 오염 도시로 꼽히고 있다는 점에서 베이징의 대기 오염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네, 이렇게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또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기 쉬울 것 같은데 얼마 전 연구 결과를 좀 보니까 하루에 이 대기 오염으로 4,000명 정도가 사망에 이른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비영리 단체인 버클리 지구가 국제학술지 플러스1에 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요. 중국에서 일찍 죽는 사람 중 6분의 1가량이 대기 오염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연구팀이 1,500군데에 이르는 지상 관측 지점에서 매시간 측정한 수치를 4개월 동안 분석한 결과 대기 오염으로 인해 중국에서 연간 160만 명이 심장질환, 폐질환, 뇌졸중 등으로 숨지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논문의 공동 저자로 알려져 있는 로버트 로드 박사는요, 이 베이징의 초미세먼지는 남서쪽에 있는 수저장이라는 곳에서 날아온 것이다라는 것도 밝혀냈는데 이곳이 중국 허베이성의 신흥 공업지대입니다. 이 중국에서는 전력 생산은 물론 가정 난방 등 전기를 얻기 위해서 주로 석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석탄이 대부분은 불완전 연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대기 오염물질을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 중국 전체 인구의 38%는 이 미국 환경보호국이 정한 불건강한 수준의 대기를 마시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이 급속도로 산업화를 이룬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기 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어느 한 도시만 이렇게 정책을 바꾸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공기가 깨끗해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대기오염이 심각한 베이징시, 거기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이 지난 7월에 주변 도시와 이
협동 발전 전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허베이성의 랑방이나 바오딩에 각각 42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 베이징시에서 지원하는 이 예산은 두 도시에서 사용 중인 석탄 보일러를 오는 11월 중순까지 천연가스용 보일러로 바꾸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베이징시가 재정 지원을 통해서 이 허베이성 4개 도시의 대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네. 장기적으로 이 베이징시의 대기 환경 개선과 아주 밀접한 연결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재정적인 지원 외에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준 미달의 자동차를 폐기하거나 또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석탄 소비량을 통제하고 대기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공장을 철거하거나 또 철강, 시멘트, 석탄 산업의 생산도 줄이는 등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번 차량 이부제를 통해서 또 베이징의 공기질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런데 이렇게 차량 이부제를 계속 시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공기 오염의 좀 주된 원인이 되는 이 낡은 자동차들이 좀 사라져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베이징시도 그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네. 이 베이징시가 공기 개선을 위해서 낡은 자동차를 폐차시키는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21만 7천 대의 자동차를 폐기해서 최소 6만 톤 이상의 매연을 줄였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현재 폐기된 자동차의 주인 중 한 절반 정도는 최대 한 400만 원의 보조금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또 이와 함께 베이징시는 공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지난 2013년부터 공기 정화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했는데요. 이 지난해 오염 유발 업종인 680개를 네. 또 올 상반기에는 185개를 시에서 퇴출시켰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한 1,000개 정도의 기업을 베이징 외곽으로 내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공기는 물론 이 토양 등을 오염시키는 물질을 방출하는 사업자에게는 오염세라는 벌금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네, 베이징시는 그렇고 그렇다면 중국 정부는 지금 이 대기 오염을 어떻게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이 중국도 마찬가지로 2030년까지 중부 지역의 대기질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라는 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허베이성을 중심으로 한 중원 경제구역에서 초미세먼지가 기준 이상으로 많이 배출되는 점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는 2020년까지 대기 오염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을 중원 경제구역에 세우고 또 주변 도시의 대기 오염물질 농도를 현재보다 평균 한 15% 정도 낮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국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환경 오염에 관한 처벌에 있어서 이 처벌 수준의 상한선을 또 없애는 등 개정 환경보호법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중국의 이런 강력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기질 개선이 성과로 드러나는 데에는 사실 좀 시간이 걸리고 또 비용도 많이 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국제저탄소 경제연구소가 지난 5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 중국의 스모그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30년은 걸릴 거다라고 이게 발표했습니다. 또 강력한 대처로 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해도 최소 15년에서 20년은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또 여기에 이 중국 인민은행이 정부의 환경 오염 개선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35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양인지 한번 살펴보면 2013년 기준으로 중국 정부는 환경 관련 사업에 70조 원의 예산을 들였고요. 금융으로 인한 이 환경 관련 사업에 조달된 금액이 180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합쳐도 350조 원이 네. 사실 안 넘잖아요. 네. 이렇다 보니 이 전문가들은 이 중국이 환경 오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지금보다 수십 배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실질적 성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네, 중국의 대기 환경이 사실 우리나라와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이 가고 있는데 이렇게 천문학적인 예산이 드는 만큼 또 좋은 성과가 나올지 아주 실효성 있는 그런 성과가 나올지 걱정도 좀 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 속 날씨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